이번 시간에는 사례를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7월 달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강릉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소년법 개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아주 그 분물처럼 쏟아지고 청원이 이루어졌던 사건 중에 하나죠. 3월 달에는 인천에서 여중생이 초등생을 살해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또 9월에는 여기 부산에서 여중생을 갖다가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이거는 그보다 2달 전에 발생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또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 됩니다. 최근에 이제 계속 온라인 강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좀 이런 강의를 이제 하면 좀 편할 수도 있다는 것이, 내가 필요한 시간에 좀 강의를 좀 보고 좀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은 또 열심히 공부한다든가 자기가 무엇을 하는데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코로나는 뭐 나한테만 온 것이 아니고 뭐 전 지구에 닥쳐온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환경에서 시간 안배를 잘하고 하면은 보다 좀 괜찮은 이런 또 시기를 보낼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계속 시간을 좀 내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자전거 길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가면 이제 전국의 모든 자전거 길에는 스탬프를 다 찍으면 이게 이제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데, 조만간에 아마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나는 대로 열심히 좀 동영상을 좀 촬영해가지고 올려놓고, 그리고 지금 좀 토요일에 대학원생들 강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오프라인 강의입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대학원생들 대면해서 강의를 하고, 짬을 내 가지고 다니면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데 거의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걸 보여드렸는데, 거의 공중전화 부스 같은 이런 인증센터가 있고 도장을 찍는 곳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도장을 찍는 곳에 잉크가 없고 해서, 최근에는 같이 다니는 여우 교수님하고 잉크를 하나 샀어요. 잉크를 사가지고 없으면 잉크를 좀 부어놓고 스탬프에 마른 것을 부어놓고 좀 찍고, 다른 사람도 오면 찍으라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에 붙는 잉크가 1,500원짜리인데 그걸 사가지고 다니면서 잉크가 없으면 좀 부어놓고 또 가고,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을 아주 사소하지만 이렇게 좀 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많이 시간 날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있는데, 이제 자전거를 평소에도 좀 타지만은 최근에 이제 자전거를 가장 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다이어트였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됐네요. 그전에는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갔었죠. 거의 한 100kg 정도 나갔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아주 지속적으로 아주 엄청난 하루 종일 체육관에서 아침 먹고 운동하고 점심 먹고 운동하고 하니까 6개월 정도 되니까 한 30kg가 좀 감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야, 넌 너무 좀 빈티나게 보인다. 살이 쫙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맛있는 걸 먹었는데 금방 찌죠. 10kg는 금방 찝니다. 얘들은 항상 살 빼는 거가 어렵지, 찌는 거는 저녁에 치맥 몇 번만 먹어주면 2, 3kg씩 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살찌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방심을 하니까 쭉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통 자전거를 타면은 하루에 보통 보면은 그래도 제법 탄다. 한 2, 30km씩 탑니다. 이렇게 열심히 뛰어가 오고 하면은 저는 한 중간 정도는 됩니다. 평소 한 20km 정도는 달리거든요. MTB로 20km.
좋은 자전거로는 뭐 평소 한 25km 이상 달리는데, 좋은 자전거라는 게 아니고 좀 그 로드 자전거로는 평소 25km 이상 달리는데, 그 정도는 좀 속도를 어디 가도 따라가는 정도가 됩니다. 근데 살찌는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몸무게를 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기준된 몸무게를 넘으면은 빠질 때까지 자전거를 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뭐 어떤 날은 보통 한 100km 이상을 타면은 한 1km 정도씩 빠지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가 되는 거죠. 1km 쪘으면 100km 타고, 2km 쪘으면 200km 타고, 3km 쪘으면 300km 타면 되는 겁니다. 그 300km를 언제 하루 동안에 이렇게 타야지 빠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체중 조절에 대한 이제 뭐 다른 걸 안 하고 그냥 자전거 타는 걸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게 됐고, 같이 다니는 이제 여공 교수님께서 자전거를 같이 타다가 국토 종주를 하고 오면서 이거 해볼 만하다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랜드 슬램으로 목표를 바꿔가지고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같이 하고 싶은 이런 생각이 많이 있는 것이죠. 자전거가 별거 아닌데 바퀴 두 개로 이게 최근에는 전기 자전거도 있습니다만 전기가 없이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다닐 수 있는 것이죠. 전국을 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정도 능력이면은 대한민국 어디든지 1박 2일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뭐 저 제일 끝에 있는 뭐 그 인증 뭐 여기서 제일 먼 데가 이제 그 인천 쪽이죠. 인천 뭐 그 강화도 뭐 더 올라가면은 뭐 임진각 뭐 이 정도. 뭐 동쪽으로 계속 올라가면 뭐 통일전망대 이 정도 끝인데 어디든지 가면은 1박 2일이면은 자전거라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동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 이제 좀 근력 그다음에 좀 자기의 그 힘을 배분할 수 있는 그 정도 능력들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말 힘들고 좀 여유 있게 가면 2박 3일이면은 다 갑니다. 여기서부터 가면은 가장 먼 거리가 국도로 가도 한 700km 정도 되면은 아마 부산에서 대각선으로 질러가지고 어지간한 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700km면은 하루에 한 250km씩 가니까 750km는 3일이면 다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부지런히 가면 300km까지도 갈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아직 300km까지는 가지 않았는데 최근에도 자전거를 타면은 아침 5시부터 출발해서 한 1시간 정도 라이트를 켜고 가야지 해가 밝아옵니다. 그럼 저녁 한 7시 정도 되면은 어두워집니다. 그럼 라이트를 켜고 한두 시간 정도 더 가면은 보통 한 200km 내외까지 속도계가 그 적상거리가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기회를 한번 우리 학생들하고도 한번 하던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부여 쪽에 가니까 공산성이라고 있는데 시내 성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한번 폼을 잡고 한번 사진을 찍었던 곳입니다. 자, 이 내용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릉시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그 여고생들 5명이 한 명을 12시간 동안 집단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것도 2달 전에 여기 부산에 있는 지난 시간에 좀 다뤘었죠. 그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보다 2달 전에 일어난 사건이지만은 요 피해자를 뭐 그 B양이라고 합시다. 이 B양의 언니가 이 세상에 알려지는 걸 보면서 이 사건도 알려야 되겠다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찰의 그 부실 수사가 많이 그 언론에 도마 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7월 17일이고요. 그 다음에 새벽 3시에 친구들하고 그 술을 마시다가 이 친구를 갖다가 욕설하고 침을 뱉고 구타했고 금품을 빼앗았다. 그리고 한 명의 자취방으로 데려가서 계속 때리고 또 아는 그 오빠라는 사람한테 영상 통화를 해서 그런 이제 폭행하는 장면을 보여준 것이죠. 요 5명하고 요 B양하고는 알고 지내던 사이였지만은 그날 이렇게 폭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찰에 고소를 했죠. 때린 사람들을 고소를 했는데 아주 강릉의 병원에서 그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폭행으로 인해 가지고 나는 이제 그 진단은 2주가 나왔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됩니다. 이거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 가지고 막 퍼지게 됩니다. 이 비양의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9월 1일이죠. 9월에 나타났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SNS를 통해 가지고 막 알려지는 걸 보고 이거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죠. 아주 심각하게 폭행을 했다는 것이죠. 그 흉기, 가위까지 들고 폭행을 하고 이렇게 폭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땅에다 묻고 그리고 여러 가지 폭행하는 이런 장면들을 막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해자는 그렇게 폭행을 당하고 나서 자기가 지금 숨쉬는 게 힘들어져 가지고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들은 폭행을 하고 난 다음에도 SNS에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을 올리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SNS에 정말 죄송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갑자기 빠져서 괘씸해서 저지른 일이다 이렇게 이제 변명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페북 스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막 올라옵니다. 누가 우리를 신상털이를 하면은 그걸 고소하면은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래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묻히게 된다. 이러면서 이제 죄책감 없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그대로 다 올라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 가해자들은 가해자 부모가 애들끼리 좀 장난치다 그런 걸 가지고 뭘 그러느냐 이렇게 또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사건이 먼저 일어났지만 이게 경찰의 부실 수사가 많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여기 이제 담당 경찰서 강릉 경찰서인데 여기 보면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폭행 동영상을 나중에는 그 인터넷에 공개할 때까지만 해도 경찰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영상이 있었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알고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가 의도적으로 그냥 넘어갔던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두 달 동안 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흐지부지하게 넘어가려고 했다는 등의 이제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사건들이 막 그냥 이런 사건들을 막 실제로 막 이런 폭행당한 사건들을 막 올리게 됩니다. 좀 자세히 보여주기는 그래가지고 슬쩍 보여준 건데요. 대충 이런 윤곽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몸과 머리에 침을 뱉으면서 때렸다는데 이 침 뱉고 이러면 그 사람을 상당히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죠. 핸드폰을 모래에 묻고 또 지갑에서 돈을 빼가고 이런 것들이 있고 또 피해자 언니도 있는데 언니도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막 그 통화를 보면은 영상 통화 와서 그 영상 통화한 적이 있나 물어보면은 아는 그 오빠라는 사람은 맞는 거 보고 이제 그만하라 그랬다. 그만하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막 그걸 보내줬다는 거죠. 그리고 막 그 자기네들끼리 그 톡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이래 하는 것들의 그 언어들이 상당히 비속적인 용어가 많습니다. 참 이렇게 그냥 읽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미친년들, 병신들이 지들이 짱인 마냥 사람 한 명 펴놓고 술 처먹는 사진 올리고 진짜 시발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올라옵니다. 와 이거 그런 식으로 막 이쪽 관련돼 가지고 막 올라오기도 하고요. 얘네들끼리 이제 지네들이 여기 이제 단톡방에 막 올립니다. 지네들끼리 여기 얘네들끼리 이렇게 막 하고. 근데 우리 전국에 우리 얼굴이 팔리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럼 팔로우 눌려서 페북 스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옵니다. 그리고 막 욕이 막 엄청나게 이제 나옵니다. 욕이. 보면은 말하기 그렇고 한번 슬쩍 보여줄게요. 이게 이제 카톡을 갖다 캡처한 건데 좀 보이긴 보이는데 조금 별로 이런 아주 안 좋은 얘네들은 이게 흔히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욕들이 이제 있습니다. 교수님도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집에 가다 보니까 누가 막 전화를 하고 오는데 막 이런 쌍욕을 막 하고 와요. 쌍욕을. 저놈이 어떤 놈인가 보니까 우리 아들이 그렇게 막 친구하고 욕하는데 절반은 욕을 하고 절반은 의사 전달을 하는 내용들을 하고 이렇게 오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다 그런가 또 생각했는데 여기 보면 막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보면 그런 아주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야 우리도 정복이 알려지는 거 아니냐 저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보면 살짝 보면 아주 욕이 태반이죠. 보면 참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지금 그 조회수가 많은 스타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런 생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도
자기네들끼리는 뭐 추억이다라고 합니다. 추억. 그래서 뭐 그냥 얘네들의 그 단톡방에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막 올라옵니다. 그냥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사건들이 막 언론에 되고 나서 얘네들은 또 이런 뭐 지네들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부산 사건에서 그 마진의 사진을 뭐 봤다, 보여줄까, 뭐 부럽지, 뭐 이런 식으로 막 합니다. 예. 그래서 그 누구한테 받았냐 그러니까 때린 애한테 그 사진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네들끼리 또 수사관들이 자기네들한테 연락했다는 내용도 카톡으로 주고 받습니다. 조사받으라고 했는데 난 조사를 제꼈다, 뭐 가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뭐 정보를 교환하고 이렇게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보면은 주로 이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해서 집단 폭행을 엄청 하고 나서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는 것이죠. 전혀 뭐 잘못했다는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가장 좀 큰 문제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부모들의 그 자세들도 이제 그렇게 많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막 진짜 이런 이제 부산에서의 일들, 부산에서의 여중생 폭행 사건들에 대한 사진들을 서로 공유를 하면서 막 그냥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부산의 피해자의 모습이 막 이렇게 올라온 사진을 자기네들이 공유하면서 제가 우리가 여기 폭행한 비양인 줄 알고 참 뭐 시겁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톡에서 보면 뭐 크크크크 하면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또 뭐 아주 이런 상황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거나 오히려 희화하는 아주 좀 별거 아닌 것처럼 이런 내용들의 대화 내용들이 많이 오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면은 피해자에 대해 가지고 그냥 뭐 아주 재미로 그냥 조롱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뭐 개정하자는 내용 중에 하나가, 가해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별로 제재 없이 또 뭐 정상적으로 살아가는데, 피해자는 그렇게 당하고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이죠. 얘네들 갖다가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뭐 좀 대책을 마련하든가, 아니면은 얘네들에 보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바로 소년법 폐지에 대한 주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뭐 이런 내용들이 이제 강릉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이런 사건들,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또 인천의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위인 살인 사건 이런 것들이 이때 유별나게 좀 많이 발생됐었죠. 이외에 또 다른 사건들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의안이라 심각한 사건들이 있는데 또 시간 나면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